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지나친 당분 섭취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국 브리스톨 의과대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면역 관련 세포가 당분에 노출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나친 당분 섭취가 비만이나 암, 지방간 등 각종 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밝힌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당분이 염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당분의 유해성에 관한 근거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당분은 인간의 건강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하다는 건데요. 특히 단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지나치게 당분을 섭취하지 않도록 엄마 아빠가 각별히 관리해야겠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부터 솔선수범해야겠죠. 3월 14일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표입니다. 아나필락시스 증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이 눈에 띕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음식, 약물 같은 외부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쇼크 증상입니다. 혈압 저하, 호흡곤란을 겪을 수 있고 가려움증이나 홍조, 혈관 부종 등 피부나 점막의 변화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호흡이 곤란하실 수가 있고 또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압이 떨어지실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의식 소실이라든지 쓰러진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대부분은 30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는 대부분 접종 후 30분 이내에 급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접종 후 곧바로 의료기관을 떠나지 말고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저한 예진을 통해 아나필락시스의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에는 15분 내지 30분 관찰을 통해 이상 반응 발생 시 신속히 응급처치가 되도록 의료인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알레르기 치료제 에피네프린을 접종기관에 비치하고 소방청과 협조해 이상 반응 환자를 긴급 이송할 방침입니다. 올해 1학기, 지난해보다 등교 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등교가 불안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정학습으로 40일가량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간 최장 40일가량 출석으로 인정받는 교회 체험학습을 할 수 있고 체험학습 사유에는 가정학습도 포함됩니다. 교회 체험학습 일수는 교육청별로 최장 38일에서 40일에 달합니다. 다만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중에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이 드디어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처음 일어난 건데요. 세계 최저인 출산율은 더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인구 지표 그리고 청년층이 원하는 대책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27만 2천 명으로 사망자 수 30만 5천 명보다 3만 3천 명 적었던 겁니다. 인구 감소,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건 역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고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이미 세계 최저치에서 더 떨어져 0.84명으로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 외엔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사실혼, 비혼 출산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등 구조적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근본적 논의 착수를 위한 화두를 제시하는 등 하지만 젊은 층들은 대부분 일자리, 집 등 경제 문제 해결을 원했습니다. 너무 지금 아이를 출산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한테만 그런 복지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있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경제적인 도움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이 낳고 나서 육아에 복직을 한다고. 저는 집 문제가 제일 큰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집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젊은이들이 많이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 해서 집 문제라든지 그런 돈 버는 거 관련해서 정부가 젊은이들한테 많은 정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 백신이 몸속 유전자를 변형시킨다. 모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입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글인데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이런 허위 정보가 크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관련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동네 전봇대나 가로등에 백신에는 나노칩이 숨겨져 있다. 맞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6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대전의 한 교회에서 전단지를 받아왔다는 피의자 진술을 듣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백신이 실험용 독약이라는 등의 온라인 허위 게시물 3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근거가 없는 정보라며 온 오프라인상에 떠도는 가짜뉴스에 동요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2억 회분 정도가 백신을 맞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 예상치 못한 후유증, 부작용은 거의 보고되고 있지 않다.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가짜뉴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은 광화문 일대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가는 점차 사람들로 붐빕니다. 곳곳에 손님들이 꽉 들어찼고 바로 옆에 나눠 앉을 생각으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식당에 우르르 들어가는 모습도 쉽게 포착됩니다. 다닥다닥 줄을 서서 대기하는 곳도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카페로 가봤습니다. QR코드나 수기명부 작성이 필수지만 이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구비조차 해놓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백신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려 생활 방역이 느슨해지고 있다며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접종이 시작되고 면역력이 생기는 가을까지는 이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일반인 접종은 7월에야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예방접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장애 학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고 3단계 때도 학교나 가정에서 대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23일 장애 학생 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사와 예비 특수교사 1000여 명을 투입해 이들의 수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발생 등 감염병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때도 장애 학생만 다니는 특수학교에는 긴급 돌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폭력은 트라우마로 남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학생 신분이 아니라면 치료를 받고 싶어도 찾아갈 만한 기관이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공공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학교를 벗어나도 폭력의 기억은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트라우마에 고통은 가족이나 주변인들에게까지 전이됩니다. 성인이 다 된 상태에서도 점점 더 악화가 되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지켜보면서 되게 많이 고통스러워요. 온 가족들이 다 진짜 불안에 떨더라고요. 하지만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은 사라집니다. 성인이나 자퇴생이
학교폭력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찾을 수 있는 곳은 병원 정신과가 전부. 약물 치료로 버텨야 하는 건데 마음속 응어리를 풀기엔 역부족입니다. 이게 해맑음 센터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한 군데 피학생들을 위한 그 대한 학교예요. 치유 시설인데 여기 좀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부모님들이 조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학생들만 있어야 돼요. 가해자가 유명인이라면 폭로라도 할 수 있지만 일반인의 경우 자구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학교 바깥에 남은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독일은 그 성인기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발생이 청소년기에 일어난 거라고 하면은 청소년과 준해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아가 이제라도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게 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학령 인구 감소 여파에 충원해야 하는 인원도 급증했는데요. 특히 지방대는 신입생 절벽이 현실화했다는 평가입니다. 162개 4년제 대학에서 올해 입학을 위해 추가 모집하는 정원은 2만 6천 명이 넘습니다. 2005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인데 지난해보다도 3배가량 늘었습니다. 상위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의대나 치대 등에서도 극소수지만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방대는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추가 모집 인원의 90% 이상이 비수도권 대학들에서 나왔고 지역별로는 경북, 부산, 전북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지원자 풀 자체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지방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이 돼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지방대는 수능 위주의 추가 모집에서 수능 미응 시자까지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추가 모집으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나 반수, 편입 등 중도 이탈하는 인원까지 고려하면 지방대학이 존폐기로에 설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옵니다. 사실 학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학생들이 그냥 이게 대학에 들어가는 케이스들 1학기 2달 정도 지나면은 많이 빠져요. 일기는 이전부터 왔고요. 이게 이제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이제 되고 있는. 대학 스스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에 나서는 동시에 교육당국이 대학 정원 구조조정과 함께 적절한 재정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베란다 욕조 찬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학대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경기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당시 9살 김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계모인 30대 여성 A씨는 영하의 날씨에 의붓아들 김모군을 속옷만 입힌 채 베란다에 둔 욕조 속 찬물에 2시간 동안 있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김군이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녀 벌을 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김군은 지적장애 3급을 앓고 있었고 계모 A씨는 앞서 2016년에도 2차례 학대 정황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습적인 학대 등을 근거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형량의 2배에 해당하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근육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고 몸속 수분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 성분인 나트륨.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땀이 잘 나지 않는 겨울철에는 오히려 나트륨 배출이 안 돼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쌓이면 위점막을 손상시켜 암으로 악화될 수 있고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골다공증 위험도 높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짠 음식이 단 음식 섭취 욕구도 덩달아 높여 과식을 부르고 살이 찌기 쉬워 혈압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하면 심부전이나 심근경색,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소한 국물에 밥 말아서 그 국물 다 드시려고는 하지 마셔라. 매운 음식을 또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자극적으로 그렇게 더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좀 피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적정 수준의 나트륨 섭취량은 식품 100g당 120mg 미만 정도. 전문의들은 나트륨 권고량을 지킬 것을 강조하며 국물이 있는 음식은 최대한 피하고 야채와 물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조언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출시된 해외 간편 결제 서비스의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입니다. 소비자 대신 업체가 물건값을 가맹점에 내주고 소비자가 이후 최대 4번에 걸쳐 이자 없이 나눠내는 방식입니다. 그간 국내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4월부터 네이버페이를 시작으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 금액에 대한 후불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당초 지난해부터 법 개정으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입법화가 늦어지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부여한 겁니다. 물건을 살 때 충전 금액과 결제 금액 간 차익을 나중에 낼 수 있는 건데 이자가 생기는 할부, 현금 서비스는 제한됩니다. 당국은 이용자별로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했지만 네이버는 자체 신용평가 체계를 통해 한도를 다르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상반기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토스 핑크도 진출을 검토하는 등 관련 시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같은 금융 소외계층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연체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한 군데에서 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빌릴 수 있잖아요. 페이 쪽 하는 쪽은 다 30만 원씩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직 전자금융업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같은 세부적인 여신 건전성 규제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순서는 내 아이를 멋진 아이로 키우기 위한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 멋진 아이 유레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화 CCTV. 내 아이와 대화에도 CCTV가 필요합니다. 대화 CCTV를 통해 아이와의 대화를 점검해보고 해서는 안 될 대화 방식을 고치는 시간 가져보시죠. 자녀의 멋진 대화 파트너가 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대화 CCTV 점검하기입니다. CCTV란 무엇일까요?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화상을 전송하는 시스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미합니다. CCTV로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녹화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녀와 멋진 대화를 하는 부모는 그 CCTV가 보고 싶겠지만 자녀와 멋진 대화를 하지 않는 부모는 CCTV를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 CCTV가 켜져 있다고 상상해보면서 자신의 대화 수준을 점검해보세요. 대화 CCTV에는 부모, 아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종류의 대화가 있습니다. C는 커맨드로 명령하는 대화이며 부모는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요구, 지시합니다. 거기는 크레파스 말고 색연필로 그려야지. 빨간색 말고 초록색으로 그려야지. C는 크리티사이즈로 비난하는 대화이며 부모는 아이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니?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T는 태그로 꼬리표를 다는 대화이며 부모는 아이에게 부정적 언어로 낙인을 찍습니다. 너는 맨날 늦게 먹니? 너는 느림보야, 느림보. 아유, 속 터져. V는 X로 잔소리하는 대화이며 부모는 아이에게 명령, 비난, 꼬리표 달기를 반복합니다. 옷 좀 바로 걸어. 옷 하나 제대로 못 거니? 바보같이. 평상시 아이와 나누는 대화 스타일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이에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정적인 말이 있나요?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시나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어를 많이 쓰시나요?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부정어를 한번 메모지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메모지를 공처럼 뭉친 후 나는 아이에게 사용하던 CCTV 대화를 버립니다. 라고 외치고 휴지통에 버려보세요. 여러분의 대화 CCTV는 이제 모두 지워졌습니다. 이제 대화 CCTV가 항상 텅텅 비어있도록 노력하세요. 이번 순서는 한 주간에 발표된 우리나라 인구 동향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각종 인구 정책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인구 이슈 시간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 이상 인구는 4,496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으며 경제활동 인구는 2,738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했습니다. 15세 이상 취업자는 2,581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감소했으며 실업자는 157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 7천 명, 3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계층별로는 20대, 30대, 40대 등 모든 연령계층에서 고용률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하락폭을 보인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은 전년 동월 대비 31만 4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등 5개 분야 152개의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신규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 가구 월세 지원, 세대별 맞춤형 인구 교육 실시,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 친화 도시 조성, 가족 친화 마을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프닝에서 지나친 당분 섭취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 말씀드렸는데요. 특히 당분이 첨가된 탄산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게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탄산 음료인 콜라를 포함해 아이스티, 에너지 음료 등 당분이 들어간 모든 음료수는 당분 첨가 음료며 이들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당뇨, 심혈관 질환이나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내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혹시 지나친 당분 섭취 때문은 아닌가 한번 의심해보고 식습관을 개선해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